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수많은 아픔 중 가장 깊고 오래가는 고통은 바로 배신입니다. 배신은 영혼을 찢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한번 크게 배신당하고 나면 다시는 쉽게 마음을 열지 못합니다. 누군가 다가와도 저 사람도 언젠가 나를 버리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앞서고 결국 소중한 인연마저 놓쳐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우리가 배신할 사람을 미리 알아볼 수 있다면 어떨까요? 상처받기 전에 피할 수 있다면 얼마나 많은 눈물과 후회를 줄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여러분이 평생 인간관계에서 자신을 지켜낼 방패가 되어줄 것입니다. 이스라엘 철학자 아비샤이 마갈릿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배신은 신뢰라는 접착제를 뜯어내는 행위다. 한 번 얻기 어려운 신뢰가 무너지는 순간 그 관계는 물론이고 나 자신에 대한 존중감까지 흔들립니다. 사람은 관계 속에서 특별함을 느끼는데 배신은 그 특별함마저 앗아갑니다. 조선시대 정약용은 사람의 마음은 결국 얼굴과 행동에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배신하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한 징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다정한 미소와 따뜻한 말로 다가오지만 그 속에는 계산이 숨어 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이들을 구별할 수 있는 눈을 갖추는 것. 그것이 곧 나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배신자는 멀리 있는 낯선 사람이 아닙니다. 가장 가까운 친구, 직장의 동료, 심지어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그들은 처음엔 내 마음을 헤아려 주는 듯 다가옵니다. 네 편이 되어줄게. 우린 특별한 사이야라는 말로 경계심을 허물어뜨립니다. 하지만 이익이 충돌하거나 더 이상 얻을 것이 없다고 판단하는 순간 돌변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본성을 자기 보존의 의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인간은 자신에게 유리하다면 언제든 타인을 수단으로 삼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겉으로 친절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속이 이기적인지를 반드시 살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첫째, 필요 이상으로 빠르게 다가옵니다. 몇 번 만나지도 않았는데 마치 오래된 친구인 것처럼 행동하지요. 둘째, 듣기 좋은 말만 합니다. 진짜 친구는 때로는 불편한 진실을 말해줍니다. 하지만 배신자는 결코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늘 칭찬과 동의로만 가득합니다. 셋째, 도움을 무기로 사용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줬잖아라며 은근히 빚진 마음을 심어주고 결국 나를 조종하려 합니다. 넷째, 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으려 합니다. 저 사람은 너에게 안 좋아라는 말로 고립시켜 자신에게만 의존하게 만듭니다. 이 모든 과정은 하나의 목적을 향합니다. 바로 여러분을 지배하고 필요할 때 서슴없이 등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옛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오래전부터 경계했습니다. 구밀복검, 입은 꿀처럼 달콤하지만 뱃속에는 칼을 품은 사람. 면종복배, 겉으로는 따르지만 속으로는 배신을 품은 사람. 배은망덕, 은혜를 잊고 되레 해를 끼치는 사람. 이 사자성어들은 수천 년 동안 반복된 인간의 본성을 정확히 꿰뚫어 보여줍니다. 여러분, 배신의 상처는 늘 가까운 곳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미리 경고 신호를 포착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따뜻하지만 속으로는 차가운 사람을 구별하는 눈, 말이 아니라 행동에서 신뢰를 확인하는 지혜, 그리고 직감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태도. 이 세 가지만 지니고 있다면 배신의 고통에서 한 발짝 멀어질 수 있습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무너지는 아픔, 다시는 겪고 싶지 않으시죠? 그렇다면 마음 깊이 새기십시오. 너무 빨리 다가오는 사람, 듣기 좋은 말만 반복하는 사람, 도움을 무기로 조종하려는 사람, 그리고 주변을 끊어내려는 사람. 이들은 언젠가 반드시 등을 돌립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등을 돌리는 이가 아니라
끝까지 곁을 지켜주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는 그 진짜 사람들을 가려내는 눈을 키워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시죠?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마치 오래전부터 알던 사람처럼 다가오는 이들. 우린 참 잘 통한다. 네가 참 특별하다라는 말을 쏟아내며 빠르게 거리를 좁히는 사람 말입니다. 처음엔 왠지 운명 같은 인연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상한 의문이 생깁니다. 왜 저 사람은 나에게 이렇게 서둘러 다가왔을까? 이 질문을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위험한 부류, 바로 계획적 배신자가 이런 모습으로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애초부터 목적을 갖고 다가옵니다. 친절과 다정함은 모두 계산된 가면일 뿐, 그 속에는 냉정한 셈법이 숨어 있습니다. 마치 사냥꾼이 먹이를 노리듯 상대의 취약점을 살피고 신뢰를 얻은 뒤 필요할 때 그 신뢰를 배신으로 바꿔버립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회사에서 친절하게 도와주던 동료가 있었습니다. 늘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필요할 때마다 손을 내밀어 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준비한 아이디어가 그 동료의 입을 통해 회의 자리에서 발표됩니다. 모두가 박수를 보내고 정작 나는 이름조차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 순간 깨닫게 되지요. 아, 이 사람은 처음부터 나를 위해 도운 게 아니었구나. 계획적 배신자의 첫 번째 특징은 바로 비정상적으로 빠른 친밀감입니다. 관계는 시간이 쌓이며 깊어지는 법인데 이들은 서두릅니다. 몇 번 만나지도 않았는데 사적인 이야기까지 파고들며 경계를 허뭅니다. 두 번째 특징, 이들은 결코 솔직하지 않습니다. 불편한 진실은 감춘 채 언제나 달콤한 말만 골라서 합니다. 겉보기엔 늘 내 편 같지만 사실은 진심 어린 조언을 해줄 의지가 없는 것이죠. 세 번째 특징 또 하나, 이들은 도움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는 계산이 숨어 있습니다. 내가 해줬으니 너도 해야지라는 압박으로 마음의 빚을 지게 만들고 결국 그 빚을 무기로 나를 움직이려 합니다. 마지막 특징, 더 치명적인 건 내 곁에 다른 인연을 끊어내려 한다는 겁니다. 네 주변은 다 너를 방해하는 사람이야. 라는 식으로 사람들을 멀리하게 만들고 결국 자신에게만 기대도록 유도합니다. 관계망이 끊기는 순간 그들은 더 큰 힘을 쥐게 되지요. 여러분, 모든 친절이 다 가식은 아닙니다. 진심으로 다가오는 사람도 분명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징조가 겹쳐 나타난다면 반드시 경계해야 합니다. 옛사람들은 이미 이들의 모습을 정확히 묘사했습니다. 필요할 때는 곁에 두다가 소용이 없어지면 가차없이 버리는 사람을 토사구팽이라 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본성이 결국 자기 보존의 의지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을 도구로 삼는 것은 인간 본성 속에 있는 어두운 그림자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배신자가 되지 않는 이유는 양심과 절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계획적 배신자는 바로 이 절제가 결여된 사람들입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3번 생각하고 벗을 사귀라. 겉모습이나 말에 현혹되지 말고 오랜 시간 동안 행동의 일관성을 지켜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너무 빨리 다가오는 사람, 듣기 좋은 말만 늘어놓는 사람, 도움을 무기로 조종하려는 사람, 그리고 내 주변을 끊어내려는 사람. 이 4가지 특징이 보이는 순간 이미 경계해야 할 신호가 켜진 것입니다. 겉으로는 따뜻해 보이지만 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리는 사람은 반드시 언젠가 등을 돌립니다. 그들의 달콤한 말에 취하지 마십시오. 시간이 검증한 행동 속에서만 신뢰를 확인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을 배신으로부터 지켜내는 유일한 길입니다. 믿음은 쌓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무너지는 데는 단 하루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가장 무서운 배신은 처음부터 흉계를 품은 사람이 아니라 진심이라고 믿었던 사람에게서 일어납니다.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변심이라는 이름의 차가운 얼굴을 마주하게 되지요. 이처럼 처음에는 진심으로 다가왔지만 상황이 바뀌자 돌변하는 사람을 우리는 비계획적 배신자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애초에 나쁜 의도를 품고 접근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감정에 휘둘리고 이익이 충돌하면 지금까지 쌓아온 신뢰를 단숨에 무너뜨립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험을 고백합니다. 수십 년 지기 친구와 함께 사업을 시작한 분이 있었습니다. 서로 믿음이 두터웠기에 계약서조차 간단히 처리하고 우린 의리로 가는 거야라며 손을 맞잡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업이 어려워지고 투자자들이 불안해하자 그 친구는 돌연 태도를 바꿨습니다. 나는 처음부터 반대했잖아. 모든 결정은 네가 한 거지. 책임도 네가 져야지. 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에게도 같은 이야기를 흘려보내면서 결국 그분 혼자 책임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경제적 손실은 물론이고 사람들 사이의 신뢰까지 잃게 되었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순간의 말 한마디가 아니라 실제로 내 인생의 기반을 무너뜨린 일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깨달았습니다. 진짜 친구는 잘 될 때 함께 술잔을 기울이는 사람이 아니라 잘못될 때 책임을 나누는 사람이라는 걸. 비계획적 배신자의 특징은 몇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감정 기복이 심합니다. 어떤 날은 따뜻하다가도 어떤 날은 이유 없이 차갑습니다. 진심이 있는 듯 하다가도 작은 일로 관계가 흔들립니다. 이 불안정한 태도는 위기 상황에서 신뢰를 버릴 가능성을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둘째, 책임을 회피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나도 어쩔 수 없었어라는 변명으로 일관합니다. 진짜 친구는 잘못을 인정하고 배웁니다. 하지만 이들은 늘 책임을 외부로 돌립니다. 셋째, 위기 상황에서 본 모습이 드러납니다. 평소에는 곁에 있어주는 것 같지만 막상 어려운 일이 닥치면 가장 먼저 떠나거나 숨어버립니다. 그리고는 내가 그때 그렇게 했으니 이런 결과가 당연하다라는 식으로 합리화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모든 변심이 배신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누구든 상황에 따라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이 반복되고 늘 남 탓만 하는 사람이라면 경계해야 합니다. 늘 피해자인 척하지만 정작 자신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했는지 돌아보지 않는 사람. 자기 성찰이 없는 이들은 결국 같은 배신을 반복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 이익을 좇는 존재라 했습니다. 비계획적 배신자는 바로 이 본능을 다스리지 못한 사람입니다. 애초에 악의를 품고 시작한 건 아니지만 이익과 두려움 앞에서 자기 중심적인 본성이 드러나며 결국 신뢰를 깨뜨립니다. 여러분, 이런 징조가 보이는 사람에게는 쉽게 마음을 내어주지 마십시오. 감정이 지나치게 불안정한 사람,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회피하는 사람, 위기에서 먼저 떠나는 사람, 늘 피해자 역할만 하는 사람. 이런 모습이 겹친다면 깊은 신뢰를 두는 것은 위험합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모든 친절을 의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반복되는 패턴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사람은 습관을 배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행동이 반복된다면 그 사람의 본심도 이미 드러난 것입니다. 겉으로는 따뜻했지만 결국 변심하는 사람을 우리는 삶에서 수없이 만납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의 잘못은 아닙니다. 상대의 내면적 약점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그 신호를 놓치지 않고 너무 깊이 기대지 않는 지혜를 갖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처음부터 속임수를 쓰는 사람도 무섭지만 상황이 바뀌며 돌변하는 사람은 훨씬 더 흔하고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말이 아니라 위기 속에서 드러난 행동으로 그 사람을 보십시오. 그것이 진짜 신뢰를 가려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배신은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관계의 뿌리를 뽑아내는 행위이고 인간 마음속 깊은 그림자에서 비롯됩니다.
누군가는 왜 그런 짓을 할까?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지만 사실 배신에는 뚜렷한 심리적 동기가 숨어 있습니다. 제가 상담하면서 가장 자주 듣는 말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처음엔 분명 제 편이었는데 왜 그렇게 변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우리는 인간 마음의 어두운 네 가지 그림자를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첫째는 질투입니다. 질투는 배신의 가장 강력한 불씨입니다. 가까운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며 마음 깊은 곳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순간 겉으로는 축하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쓰라린 불만이 쌓여갑니다. 결국 작은 틈만 나면 그 사람을 끌어내리고 싶은 충동으로 이어집니다. 한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늘 함께 일하던 동료가 승진하자 축하한다는 말 뒤에 운이 좋았네라는 말을 덧붙였다고 합니다. 겉보기에는 농담 같았지만 그 말 속에는 이미 질투의 독이 숨어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그 동료는 더 이상 협력자가 아닌 경쟁자이자 방해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둘째는 분노입니다. 분노에서 비롯된 배신은 오래 묵혀둔 원한에서 자라납니다. 과거의 상처가 치유되지 못한 채 남아있다가 어느 순간 복수라는 이름으로 표출되는 것이죠. 상담에서 만난 한 분은 오랜 친구에게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때 내가 나한테 했던 거, 난 아직도 기억해. 이미 오래전에 끝난 줄 알았던 일이었지만 그 마음 속에는 여전히 불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분노는 관계를 배신으로 몰아갔습니다. 셋째는 이기심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 이익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의리와 신뢰보다 이익을 우선시합니다. 이들에게 인간관계는 거래일 뿐입니다. 더 이상 얻을 게 없거나 더 큰 이익을 주는 사람이 나타나면 언제든 떠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공자께서는 이익만 좇는 자는 화가 따른다라고 하셨습니다. 눈앞에 이익만을 좇는 사람은 결국 신뢰를 저버리고 스스로 고립되게 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가장 큰 상처를 받는 건 늘 상대방입니다. 넷째는 두려움입니다. 놀랍게도 많은 배신이 두려움에서 시작됩니다. 자신의 약점이 드러날까, 잘못이 밝혀질까, 혹은 먼저 버림받을까, 두려운 마음이 선수를 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떠나야 상처받지 않는다라는 심리로 오히려 자신이 상대를 버리는 선택을 합니다. 한 분은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늘 가까이 지내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을 끊어버렸다고 합니다. 이유를 물어도 대답은 없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건 그 사람이 언젠가 내가 먼저 버림받을 것 같아 두려웠다는 것이었습니다. 두려움이 만들어낸 배신이었죠. 여러분, 이 네 가지 심리 질투, 분노, 이기심, 두려움 인간관계의 가장 어두운 그림자입니다. 중요한 건 이 모든 원인이 상대의 내면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부족해서 배신을 당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어두움에 휘둘린 결과라는 것이죠. 옛말에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고 했습니다. 배신의 심리를 아는 것은 단순히 상대를 비난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을 알아야만 우리는 미리 신호를 감지하고 상처를 줄이며 진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질투하는 사람은 축하 속에 가시를 숨기고 분노에 사로잡힌 사람은 웃음 속에도 원망을 감춥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친절 뒤에 계산을 두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은 언젠가 먼저 떠날 구실을 찾습니다. 그 신호를 읽을 수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배신 앞에서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배신은 한 번 겪으면 두 번 다시 같은 상처를 피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사람과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중요한 건 누구와 거리를 두고 누구와 신뢰를 쌓아야 하는지 분별하는 눈을 기르는 것입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 순간의 친절이 아니라 오랜 시간의 일관성을 봐야 합니다.
어떤 분은 늘 친절한 말 한마디에 쉽게 마음을 열었다고 합니다. 작은 호의에도 모든 걸 내어주었지만 끝은 늘 상처였습니다. 그는 결국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상대를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었던 겁니다. 신뢰는 말이 아니라 시간이 증명하는 것임을 깨달은 것이죠. 그렇다면 배신을 피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관계의 속도를 늦추십시오. 너무 빨리 마음을 내어주는 건 위험합니다. 진짜 신뢰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둘째, 경계를 세우십시오. 내 시간, 내 감정을 지키는 울타리가 곧 배신을 막는 힘입니다. 셋째, 직감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은 종종 가장 정확한 경고입니다. 넷째, 오랜 시간 검증된 사람에게만 깊은 신뢰를 투자하십시오. 넓은 관계보다 깊은 관계가 여러분을 지켜줍니다. 여러분, 배신을 피하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관계의 속도를 조절하고 경계를 세우며 직감을 존중하고 오랜 시간 검증된 사람에게만 신뢰를 투자하는 것. 그리고 늘 기억하십시오. 말보다 행동, 약속보다 실천, 순간보다 시간이 사람을 드러냅니다. 선인들은 불각은 불가원이라는 지혜를 남겼습니다. 너무 가까워도 화가 나고 너무 멀어도 정이 식는다는 뜻입니다. 인간관계는 적절한 거리 속에서 오래갑니다. 그 거리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 결국 배신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어떤 만남은 스쳐 지나가고 어떤 만남은 평생의 상처로 남습니다. 그리고 어떤 만남은 배신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가슴 깊은 곳을 흔듭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배신은 인간의 그림자일 뿐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배신을 두려워해 마음을 닫아버리는 건 지혜가 아닙니다. 대신 신뢰할 만한 사람을 분별하고 관계에 적절한 거리를 두며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는 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여러분,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늘 같은 말을 지키는 사람, 어려움 속에서도 자리를 지켜준 사람,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은 태도를 보이는 사람. 바로 그들이야말로 여러분이 마음을 내어줄 수 있는 진짜 인연입니다. 우리는 결국 혼자가 아니라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때로는 배신으로 무너지고, 때로는 진심으로 회복됩니다. 중요한 건 어떤 사람을 곁에 두느냐,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배신은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듯 보이지만 동시에 진짜 신뢰를 가려내는 시험이 되기도 합니다. 배신을 만났다고 해서 모든 인연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 경험은 오히려 여러분을 더 단단하게 하고 진짜 인연을 알아보는 눈을 길러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순간에 배신을 느끼셨는지, 또 어떤 사람이 끝까지 곁을 지켜주었는지 댓글에서 들려주십시오. 그 경험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앞으로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곁에는 배신이 아니라 끝까지 지켜주는 인연이 함께하기를, 그리고 그 신뢰가 여러분의 삶을 단단하게 지켜주기를 기원합니다.